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리플인데요. 왜 이렇게 리플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답답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 리플의 앞으로의 전망과 이 대응 방법에 대해 준비해놨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리플에 대해 설명해 볼 텐데요. 리플은 이 소송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코인입니다. 이 SEC가 이 리플이랑 왜 소송을 할까? 자, 쉽게 말하면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SEC가 야, 너희는 증권이니까 너희는 코인이 아니야.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이 SEC가 그걸로 이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쳤던 거죠. 근데 이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식 판결이란 게 있어요. 약식 판결이 뭐라고 나왔으면은 법원은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다. 법에 위배된 게 없다. 하지만 이 기관한테 판 거는 SEC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반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정 소송이 이어온 거죠. 근데 이제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SEC가 리플한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최종 판결이 나와서 이 SEC가 패소도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SEC가 정말 나쁜 게 이 암호화폐 회사들한테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 이 SEC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무너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 근데 리플은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여태까지 소송을 끌고 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지. 말은 이 벌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벌금을 이 SEC가 리플한테 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벌금 금액이 얼마야?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걸 듣고 리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리플이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더라도 1,000만 달러 이상 이하만 내겠다.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 1,000만 달러라고 해도 140억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리플이 우리는 합의 의사는 있다. 하지만 이 100억에서 이 140억 정도면 합의를 하겠다 하면서 의견을 낸 거죠. 예전에 EOS도 2,400만 달러를 냈고 텔레그램도 1,850달러를 냈는데 20억 달러. 이게 말이 되냐. 20억 달러? 이 기준도 모르겠고 이거 의견 기각해주세요. 이게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신뢰성이 있냐? 이전 전례도 이런 게 없는데 대체 기준이 뭐야? 이렇게 반문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합의를 끝나게 되면 리플이 지금껏 못 올라갔던 게 미친 듯이 올라갈 테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 약식 판결에서 이 부분 승소긴 하지만 그 소식이 속보로 올라가자마자 이 70%가 올라갔어요. 자, 리플이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야. 자, 합의만 되면 70%든 100%든 200%든 그냥 막 오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리플을 못 버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SEC는 리플한테 최대한 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리플은 최대한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월 6일 날 SEC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가 나오고 나서 알디도티가 자기의 X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 알디도티는 SEC 형태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미국 외의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면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SEC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SEC는 해외 규제 기관들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 이 암호화폐 면허를 낚시 면허처럼 여긴다며 이 당신들을 하수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적어놨죠. 이제 앞으로 5월 20일 양사 이의서가 제출이 되고 6월 안에는 어느 정도 법원의 명령이 나올 듯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릴 거잖아요. 강제 합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합의를 권유하면서 벌금 액수는 아마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도 이런 분쟁이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리플은 미국 기반 이 ODR 서비스를 XRP에서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리플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어요. 자, 리플한테 이 SEC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냐?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을 유턴해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SEC. 너의 권한이 너무 과도해. 나는 당선이 되면 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그리고 이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이러면서 이 SEC는 공화당한테 계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어요.
자, SEC를 왜 표적할까? 자, 이 SEC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자, 공화당은 이걸 얘기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할 거야. 자, 근데 이 공화당 후보가 누구다? 트럼프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6%예요. 자, 그러면 이 SEC 입장에서도 어떡할까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얘네들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리플이 정말 서럽게 못 올라갔던 게 어떻게 돼?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고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자, 그러셨던 분들 또 후회하시겠죠? 참, 그리고 댓글에 제 계좌를 공개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의 이 수익률 계좌와 저의 리플의 목표가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시든 안 보내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자, 그래서 저의 리플의 수익률 계좌와 리플의 이 목표가까지 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이 목표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의 리플의 이 목표가를 문자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 날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가 있어요.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연준은 항상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봐. 근데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만약에 기대치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전에 기대치가 먼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은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어. 자, 꺾이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꺾이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봐. 이게 따라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5월 10일인 거죠. 자, 그리고 5월 9일 날 노동시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노동시장 때문에 연준에서는 야,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게 얘네들의 심리였어요.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 그렇다는 건 이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정책적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왜? 노동시장이 이제는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하다. 이제는 점차 안정화를 찾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역으로 말하면 이제는 기준금리가 고금리에서 내려갈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6월달 9월달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6월달에 동결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 9월달에는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음 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계속적으로 있어.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흔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는 회수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만 보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 이유가 아니라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일 날 금리가 동결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금리 인하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금리 동결? 괜찮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잠시만 보였었죠. 잠시 보였었죠. 하지만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 뭐다?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연준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부터 이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별 3개가 다 중요해요. 자,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왜 코인 떨어질까? 왜 다시 하락을 하고 변동성을 줄까요? 자, 그러한 이유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올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적 방향성이 어떻게 틀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흔들릴 거라는 걸 고래들도 알고 있어.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흔들리겠죠. 더 흔들리는데 거래량은 안 나오면서 빠져. 자,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건 뭐다? 의미 없는 하락이다. 자,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금리는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 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거 알고 있는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이 자전거래를 돌릴 수 있는, 자신의 분량을 눌릴 수 있는 완전한 찬스가 되는 거겠죠. 이 IMF, 리먼 사태, 코로나, 전쟁 이슈 때 이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부자들은 이때 더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그로 인해 더 큰 부를 축적했죠.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이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으시죠?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빨리 올라갈 거,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드머니가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럼 투자 자금 비중을 조절해야겠죠. 이 비중을 조절하는 거, 이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못 올라갈 건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건데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다? 자, 그럼 그 부분 또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종목들을 다 보내주세요. 제가 이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그 매도한 대금으로 조금씩 돈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재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이 재매수, 재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다? 절대 안 돼요. 갖고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면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실 거잖아요. 이러면 수익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다 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좀 줄여서 그 비중을 가지고 우리는 더 추가적인 이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죠. 여러분들 신기한 버릇 있는 거 아시죠? 올라갈 때는 계속 매수하고 싶어.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요, 쳐다도 안 봐요. 이 떨어질 때야말로 확실한 매수 기회를 잡는 거다. 떨어지다가도 분명히 브레이크 라인은 잡습니다.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근데 고점에서 잡으면 떨어지는 건 한도 끝도 없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맞춰드릴 테니까 이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확실한 이 수익 구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008로 상담이라고 이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와 종목과 이 비중까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008로 상담이라고 이 두 글자 딱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100%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더보기란에서 보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이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진행 상황은 이 SRP 커뮤니티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이 데이비 취어츠는 라스베가스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중요한 개발을 암시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6월에 열리는 SRP 레저 APEX 이벤트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매체는 미국 달러 예금과 정보 국채로 뒷받침되는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간에 이 XRP 레저 채택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기간 및 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의 채택과 성장성을 증가시켜 이 XRP 레저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비교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XRP의 잠재적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이 다크 디펜터는 향후 3개월 동안 이 XRP가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며 예상 목표 가격은 1달러로 이 100% 이 랠리 잠재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은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이 기간 동안 관찰된 패턴을 연상시키는 주요 지지선과 XRP의 가격 움직임이 일치하다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핀볼트는 설명했습니다. 자, 다만 최근 토큰 잔금 해제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등 XRP의 블록체인 활동에 대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현재 중인
리플의 이 SEC 소송 결과, 특히 이 잠재적 벌금과 관련된 결과는 향후 1달러를 향한 이 SRP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리플은 미국, 유럽, 한국, 이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이 큰 동그라미가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고리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이트만 보시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죠. 최소 이 100만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이 XRP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이 XRP 100만 개 X는 최소 54만 8천 달러 이상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표의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암호화폐에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당연히 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많은 금액이 축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게 뭐다? 자전거래죠. 이제 앞으로 고래들은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 얘네들은 더욱더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자전거래를 하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주된 이유가 뭐죠? 고래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비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리는 거죠. 자, 이 자전거래를 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고래들은 이 높은 단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개인이 이 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자, 그럼 이 던져버린 물량은 또 누가 받아? 밑에서 또 고래가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자, 그래서 지금 자전거래를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막힌 타이밍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지금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이고 어떻게든 이 세력들은 이 지지선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전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거. 자,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만 흡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자, 물론 고래가 유입이 됐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고래가 끌어올린다면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래가 생각하는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입니다.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행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고래들은 어떻게든 이 박스권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리플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그리고 화이팅이라고 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과 비중 관리,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신다면 저희 문자를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문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 이 문자 보내주시면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분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